팔러스버디스 지역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한인 주택들을 포함해 12채가 붕괴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20대가 체포됐고, 클리브랜드에서는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켜 23명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90회의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바 방문 이력이 있는 무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내린 폭우가 홍수로 이어지면서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어젯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새벽 5시쯤부터 미 공군 정찰기가 또다시 울진과 통천 동쪽 해상 상공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응 출격에 퇴각했던 미군 정찰기는 8시 50분쯤 다시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부근 상공을 침범해 공중 정찰을 하는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경제수역을 침범할 경우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경제수역, EEZ는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로 주권이 미치는 12해리까지의 영해,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은 앞서 어제 오전에는 미국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과 군이 담아냈다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뛰어넘어가지고 실질적인 행동, 애고의 방점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합참은 어젯밤 북측이 재차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무부는 정찰기 침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이딴 주장은 그저 비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찰기가 북한 영공과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이딴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는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책임감 있게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발언이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비난은 비난일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발언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관심이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며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hina can play a role if it chooses to in helping convince the DPRK to take de-escalatory ac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urge them to do so. 미국은 오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의지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미국의 대북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대사급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이 있을 걸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12채가 붕괴됐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산사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택이 부러진 것처럼 두 동강 나 있습니다. 땅이 푹 꺼지면서 집이 주저앉아 현관문 입구는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쯤 팔로스버디스의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페어트리길 주택 12채가 치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주택 2곳도 피해를 입었는데 한 곳은 집이 땅속에 반 정도 파묻혔고 또 다른 주택은 뒷마당이 사라지고 벽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거주 한인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며 피해 주택 중 한 곳은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로 토요일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밤부터 땅이 꺼지기 시작해 집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토요일 오후 4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요일부터 이 차이니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난다 그랬다고 조금씩. 우리도 조금 들었고 그러더니 그냥 조금 들어가서 조금 있는데 우두둑 하더니 뭐 하여튼 아침에 일어났더니 반은 벌써 갔더라고. 반은 내려왔더라고. 피해 현장은 사고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택은 이렇게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집안 내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뿌직뿌직하는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을 보면 집안에 균열이 생겨 아직도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 주택 2채 외에 또 다른 한인 소유 주택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2인치 정도가 이게 벌어졌어. 그거 보면은 뭔가가 시프팅이 좀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좀 겁나. 이게 또 이거 그리고 또 그 크랙도 조금 이렇게 실눈처럼 돼 있던 크랙이 지금 한 1인치 정도는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레임 접수를 하면은 우리도 다 접수하려고. 피해 지역은 타운하우스 주택들로 한인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집이라도 집안 침하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피했다 돌아온 한인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여기 파이어맨들이 와가지고 집을 좀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끊어진 상태니까 뭐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 카운티는 땅이 가라앉아 내리는 현상이 끝날 때까지 일단 지켜본 뒤 현장 복구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뉴욕 일대를 돌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5세 남성이 스쿠터를 몰며 2시간 동안 퀸즈와 브루클린 등 5곳에서 행인들과 상점을 향해 무작위로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첫 총격이 발생한 시점은 어제 오전 11시로 총격범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 모퉁이에서 총격을 가해 21세 남성 어깨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17분 뒤 퀸즈의 한 네일숍 부근에서 87세 노인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퀸즈의 다른 상점 앞거리로 이동해 행인 무리에게 3번째 총격을 가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총격이 발생한 지 8분 뒤인 오전 11시 35분쯤 44세 남성이 범인이 쏜 총에 얼굴을 맞아 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1분도 지나지 않아 63세 남성이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총격범은 오후 1시 10분경 퀸즈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과거 범죄로 한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는 용의자는 2시간 동안 10km를 누비며 총격을 저질렀으며 9mm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프 케니 NYPD 형사국 부국장은 아직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무차별 총격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누군가를 뒤쫓아가지도 않았고 스쿠터를 운전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6일 에드워드 카반 신임 NYPD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뉴욕시 총격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클리블랜드에 자리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국은 지난 9일 새벽 2시 30분쯤 도심에 자리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용의자가 클럽 앞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자들은 20대부터 30대 사이 남성 7명과 여성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중상자인 남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나이트클럽 인근은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리블랜드시는 사건 당시 2,000명이 넘는 경관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 배치됐었지만 무차별적인 총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에 자리한 월마트에서 총격 난사를 일으킨 용의자에게 90회의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11시간 동안 차를 몰고 엘파소에 도착해 매장에 있는 쇼핑객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히스패닉계로 이 중 8명은 멕시코 국적자였습니다. 크루시어스는 범행 직전 온라인 게시판에 히스패닉의 침공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백인 우월주의 등 인종차별 혐의가 인정된 이유입니다. 선고 공판을 담당한 엘파소 연방법원의 데이빗 과데라마 판사는 크루시어스가 받고 있는 90개 혐의에 대해 모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90개의 종신형이 내려진 것인데 주 법원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바 방문 이력이 있는 무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무비자 신청 시점에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 미국 비자 없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급받은 무비자가 유효해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무비자 입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해당 여행객들의 미국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들은 무비자가 아닌 비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 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가 무비자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테러 지원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의 복수 국적을 보유하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바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뉴욕 허드슨강 인근에 내린 폭우가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포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수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뉴욕주 허드슨강 일대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가 발생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도로가 물에 잠겼고 오렌지 카운티 하일랜드에 위치한 자택에서 홍수를 피하려던 3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주 지사는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으며 한 주택은 완전히 휩쓸려 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13,000채의 주택이 정전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뉴욕 북서부 쪽 오렌지 카운티와 중부 온타리오 카운티 인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뉴욕시 바로 북쪽에 있고 허드슨강에 인접해 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포함해 최소 5개 카운티에 있는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중부 지방에는 최대 8인치, 약 20cm에 달하는 강우량이 기록됐으며 오늘도 지역에 따라 최대 2에서 4인치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돌발 홍수 경보를 뉴욕을 넘어 인근 코네티컷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센터를 운영하며 수상구조팀을 동원해 주민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인 주민들이 많은 만큼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는 6명의 등산객뿐 아니라 수십 명의 운전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폭우가 이어지는 만큼 중부 지역과 롱아일랜드, 모하베일리, 뉴욕시티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본부는 뉴욕 및 뉴저지 주민들이 홍수 피해 주의해 기상 정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손전등과 핸드폰 충전기,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비상약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차량 내 물품 도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계된 한인들의 피해는 모두 221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집계된 169건에 비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차량 내부에 현금과 태블릿 등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트렁크에 고가의 클럽이 들어있는 골프백을 넣어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내부 터리범들은 고의적으로 귀금속 등 값비싼 물건을 소지한 한인 운전자를 뒤쫓거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량 내부에 고가의 물건을 방치하지 말고 트렁크를 비워두는 것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차하고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전후방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경찰국장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경찰국은 신임 경찰국장에 이브 스티븐스가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내에서 최초의 아시안이자 여성국장으로 기록된 스티븐스 신임 국장은 오스틴 경찰국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며 순찰과 수사 등 다양한 직군을 거쳤습니다. 스티븐스 국장은 앞으로 7만 5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며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지휘하게 됩니다. 스티븐스 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한 주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 시작된 무더위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 80도 후반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가오는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9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며 지역에 따라 110도를 넘는 고온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 속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닷새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출발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즉각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I don't think there is unanimity in NATO about whether or not to bring Ukraine into the NATO family now, at this moment, in the middle of a war.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전쟁이 끝나면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절대 다수가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ter the war will take some time. We'll make necessary changes to our legal framework in order to finally become EU member state. 나토 정상회의는 현지 시각 11일부터 이틀 동안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개최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는 등 이견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The UK is signatory to a convention which prohibits the production or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discourages their use. We will continue to do our part to support Ukraine.
여기에 스웨덴의 회원가입 여부는 물론 대중국 전략 정리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과 수장인 프리고진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무장 반란 후 프리고진과 바그너 주요 지휘관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것이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프랑스의 한 매체가 서방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흘 뒤 러시아 크렘린궁이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과 3시간 동안 만났다는 겁니다. 하루 천하로 끝난 무장 반란 사태 닷새 후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장 프리고진과 지휘관, 경영진 등 모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바그너 지휘관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러시아를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고용과 전투 참여와 관련한 추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에게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통제에 따르거나 벨라루스로 가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특별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불만을 표출했던 인물인데 반란 사태 이후에도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크림 대교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크림 대교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은 서방의 무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